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0만원이고요. 해서 플러스 49만원입니다. 1월달에 정말 증시도 다이나믹한데 제가 지금 계좌도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았는데 뒤에 크게 한 방 맞고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갔었는데요. 드디어 손실을 다 많이 하고 플러스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1월달 현재 플러스 23만원이고요. 이제 잃지 않도록 조심조심.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좌는 아직까지 움직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기 중이고요. 1번 계좌 수익 난 거는 오늘 휴마시스 한 종목에 1번 계좌 오린데서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휴마시스가 수익이 나는 바람에 플러스 49만원 됐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한 20% 가까이 찍을 때만 해도 100만원 정도 수익 나왔었는데요. 욕심 조금 더 부리다가 역시나 밑으로 빠져가지고 수익이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하고 그다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스닥이 4.8%까지 하락했답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일어나갖고 이제 미증시를 확인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이렇게 많이 빠지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구상하면서 잤는데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상승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이너스 4.8에서 플러스 0.6으로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 진짜 미국 증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뭐 우리나라의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가끔씩 5%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줄거는 이 자리 정도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지지선을 깨고 그냥 힘없이 흘러내려 버려 가지고 여기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갭 하락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대충 이 정도가 지지선이죠. 앞에 여기 지난번 앞전에 빠졌던 자리, 빠져서 들어올린 자리 여기를 보통 지지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 거는 자리인데 요 지지선까지 딱 찍고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플러스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1.7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7 정도 빠지고 있으면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갭으로 떨어져 갖고 밑으로 빠지면서 손절할 사람들 대부분 다 손절을 했겠죠. 그래서 거의 뭐 투매 수준으로 쭉 던지는 걸 다 받아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재 어제 저녁에 미증시에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다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 손절하는 사람 물론 손절했겠지만 새로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젯밤에 매매한 사람들 대다수는 플러스로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버틸 거란 얘기죠.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악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바닥 찍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중에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미국 선물 지수조차도 그 장중에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렇게 변화가 막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가장 좋기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확실하게 바닥 다졌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다른 계좌에 남겨놓고 나머지 계좌로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미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3월쯤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에서 공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을 하더라도 그 전쟁은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예를 들어 보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증시가 하락을 했었어요. 불안감 때문에. 근데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바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는 군수물자 이런 쪽, 방위산업체 이런 쪽이 이제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막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재고 처분을 다 하니까 막 쏟아 부어 버리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증시가 급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악재 해소해서 올라갈 거고 전쟁이 터지더라도 러시아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재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바닥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오늘 장에 뭐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국내 증시 보시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그 국내 증시는 상승할 줄 알았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미증시가 반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선 반영해서 이제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커질 때 이럴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인버스 관점으로 그 석유 관련주들이 러시아에 전쟁이 터지면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 이제 석유 관련주나 전쟁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한국 석유 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인 빅텍 들어올리다가 약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다음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한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금 관련주죠. 그래서 이것도 세력이 붙어갖고 그냥 작정하고 끌어올린 것 같아요. 쫙 끌어올렸다가 다시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이 빠질 때 급등했었고 코스닥이 그 약간 들어올리니까 반대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급락을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빠진다면 이런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단타로 이렇게 많이 매매한 것 같지만 같은 종목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석유
단타로 약간 해봤는데 큰 수익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벌고 조금 잃고 뭐 그런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스틸 같은 이런 종목은 실적 기대감으로 그 4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 상한가 들어가니까 철강 관련주인 대동스틸 같은 이런 종목이 따라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휴마시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휴마시스 출발은 좋았습니다. 갭으로 갭으로 떠갖고 밀어 올리다가 여기쯤이 아마 거의 한 16%, 1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렸는데요. 이런 거리면 정말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갭으로 뜨면 대부분은 누르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손절을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버리면은 위에서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못 버티고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 인해서 이제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데, 그나마 많이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올린 거는, 확진자 숫자가 오늘도 지금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대에 보시면은, 같은 시간대에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1200명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 수 발표한 게 8570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한 1200명 더 나오니까 거의 9700, 한 10,000명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마시스가 누를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이익 실현을 하긴 했습니다. 100만원치만큼만 24,000원에 24,000원이니까 여기쯤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길래 여기서 100만원치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구나. 24,000원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나? 어쨌거나 24,000원에 100만원 이익 실현했고 그 다음 28,000원에 100만원 매도 주문 나눴는데 제 거 체결 안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100만원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쭉 빠져가지고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제가 6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400만원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팔았던 이유는 1366억 공급 계약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반영됐다고 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3월쯤 되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넘어간다. 감기처럼 그렇게 이제 유행 풍토병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숫자는 많지만 3월쯤 끝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또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챙겨 놓자 그런 관점으로 600만원 있던 거를 한 4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익 실현을 계속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2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신규로 잡았던 종목이 잉그루드랩입니다. 이건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건 이제 잡았던 이유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이제 코로나의 반대 개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가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밀리니까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하면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잉글루드랩을 매수를 했습니다. 얘를 한 300만원 잡았는데 장 끝날 때 종가에 이 선의전자 쪽으로 옮기려고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잉그루드랩을 100만원치 매수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의전자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참 운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는 잘 했어요. 대충 그 저가에 잡아가지고 그 제가 얼마에 잡았냐면 진짜 이 선희전자를 이건 마지막에 다시 잡은 거고요. 종가에 잡은 거고 선희전자를 4,170원이죠. 4,170원이니까 170원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잡아갖고 잘 했는데 이게 장 끝날 때 돼갖고 여기 와가지고 그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지 싶어요.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 장모 그 오늘 그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 걸린 상황에서 동시효과 나오기 바로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가 무죄가 판결 났다는 뉴스가 딱 나오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장모 리스크가 해결이 됐잖아요. 무죄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이 히림이 대표적으로 오늘 윤석열 관련주 대장격입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이제 상한가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뉴스 딱 나오자마자 그냥 확 당겨 올려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웹스라는 종목도 시간에 거의 8%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급반등하는, 물론 다른 종목 못 따라 올라왔지만 대장격인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종목도 지금 이게 이제 동시효과 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딱 나오고 나서 이게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니까 갭으로 팡 떠갖고 지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내려가겠죠. 당연히 윤석열 관련주 호재니까 반대쪽에 있는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는 뭐 크게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았네요. 프리엠스 약간 영향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도 잘 버티고 있다가 그 뉴스 보고 나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선희전자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다가 이게 그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는 종목, 선희전자 같은 종목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단타가 많이 몰리는 종목이니까 악재라고 생각하니까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툭 떨어져 갖고 그 보합권에 있다가 마이너스 4.5%나 그냥 동시효과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 외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많이 몰리는 종목은 악재가 생겼을 때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그 안랩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에 속하기 때문에 악재 뉴스가 터지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적당히 어느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솔직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장모가 구속되게 되면 악재니까 무죄다고 판결 났으니까 장모 리스크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관련주의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뭐가 나왔냐면 김건희 씨가 그 대학 어디 뭐 서류를 제출하는데 교육부가 거기에서 서류 심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그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 김건희 씨가 어떤 그 허위 서류를 작성한 부분이 인정됐다 이런 의미로 악재로도 또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 말이 막 꼬인다. 장 끝날 때 너무 많은 뉴스가 섞여가지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뉴스로 인해서 안철수 관련주는 밑으로 밀렸고 윤석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관련주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랬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윤석열 관련주 원래 전통적으로는 애니능률이 대장격이고 뭐 덕성, 서현 이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히림이 거의 뭐 강력하게 쫙 땡겨 올라가고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웹스라는 종목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안철수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뒤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빠질 때는 또 겁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적으로.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장모 리스크 부분이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악재의 그 장모 리스크만 있는 것 같으면 무죄로 판별 났으니까 리스크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그 허위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이죠. 통화록, 치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무죄로 판별 났다는 걸로 해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제가 장 끝날 때 일어난 일이라서 좀 횡설수설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지금 다시 정리하면요. 휴마시스는 비중을 줄여갖고 200만원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 잉글우드랩은 다시 모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어차피 확산되고 나면 한 3월경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느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확 늘어나면 반대로 이제 꺾이고 나면 빠르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면역이 형성돼 가지고 집단 면역 그걸로 해가지고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진단키트 비중을 줄이고 반대쪽인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잉글우드랩은 오늘 100만원 잡았고요. 내일쯤 또 다시 추가로 잡고 해가지고 당분간 이 종목을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는 제가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아서 지금 오늘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면은 좀 더 내일 정도까지 가져가 볼 수 있었는데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200만원만 남긴 상태고요. 이제 새롭게 잉글우드랩을 여기서부터 실적 보시면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오늘 100만원 잡았고 내일부터 휴마시스 매도하고 잉글우드랩을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선희전자는 원래 10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장모 무죄 판결 났다는 뉴스 나와가지고 갭으로 떨어지길래 종가에 얘가 더 잡으려고 원래 잉글우드랩 300만원 가지고 있는 걸 비중 줄여가지고 선희전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희전자 비중이 336만원이나 되는데요.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에 걸려서 지금 일단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025원에 지금 제가 230만원 매도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100만원만 남겨놓으려고. 그래서 일단 체결되면 다행이고 체결 안되면 내일 장에 선희전자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돼버렸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입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마이너스 한 1. 나스닥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 정도 갔다가 또 낙폭을 줄여갖고 뭐 1.5% 마이너스 1.5%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는 미증시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악재만 없다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쯤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조금 두서없었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의문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내일 방송할 때 참고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